친정팀 시카고 불스를 떠나고 미네소타의 리더로 합류한 첫 시즌, 지미는 14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며 암흑기를 청산해줬지만 팀의 간판 유망주들과 마찰을 빚어 시즌 도중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역시 지난 시즌 6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반등을 이뤄냈고, 팀을 대표하는 조엘 엠비드와 벤 시몬스가 어린 축에 속하는 스타라는 점에서 미네소타와 비슷한 구석이 많은 팀이었는데요. 팀원들과의 불화랑은 별개로 이적 직전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최고들과 경쟁한다라는 투철한 프로의식을 보여준 그가 새로운 팀에서는 또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 최고의 경쟁을 펼쳤는지 리와인드 해봅시다. 공격에서는 엠비드와 원투펀치로, 수비에서는 시몬스와 든든하게 백코트를 사수하며 시작한 18-19 시즌, 합류하자마자 한 달간 클러치 상황에서 수차례 빅샷을 터뜨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선보이면서 그동안 식서스에 부족했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시즌 중반부에는 잔부상에 시달리며 잠시 주춤했지만 또 한 명의 올스타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합류하면서 득점보단 굳은 일을 도맡았고, 작년과 비슷하게 정규 시즌 마지막 3경기에서 기여를 끌어올리면서 동부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버틀러가 그동안 뛰었던 팀 중 선수층이 가장 좋아 3-4 옵션 정도의 가자미 역할을 담당하면서 브루클린과의 1라운드는 4승 1패로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2라운드에서 만난 토론토 랩터스였습니다. 1차전 원정부터 엠비드는 천적과도 같은 가솔과의 매치업에서 워낙 고전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는데요. 슛이 약점인 시몬스의 페인트존 공략도 어려워지자 브라운 감독은 2라운드부터 버틀러를 전격 1옵션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즌 내내 볼핸들러 역할을 맡아온 시몬스의 롤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지미는 갑작스럽게 추가된 메인 핸들러 역할도 능숙하게 수행해주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경기보다 10개 더 많은 슛을 던진 2차전, 3점슛 4개를 포함해 30득점 11리바운드 5어시스트라는 전방의 활약을 통해 귀중한 원정 승리를 견인했고, 홈으로 돌아간 3차전에서는 2대2 공격을 애용하며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퍼포먼스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리드를 잡은 것도 잠시, 4-5차전은 필라델피아 선수들의 슛감이 차갑게 식으면서 탈락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6차전, 지미는 전반부터 정확한 미드레인지 게임으로 19점을 쓸어 담으면서 일찌감치 점수차를 벌려 달아났고, 야투율 50%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구해냈습니다. 대망의 7차전은 어느 한쪽도 쉽사리 치고 나가지 못하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는데요. 토론토의 야투율은 30%대로 저조했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통해 더 많은 슛 시도를 가져갔고, 이는 레너드의 고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근소하게 뒤처진 상황, 4쿼터 버틀러가 10점을 몰아치면서 깨어났고, 레너드의 자유투 실패를 속공 마무리로 연결시키면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4.2초, 수비에 성공하면 연장전 뒤집기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레너드의 역대급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쓰라린 패배였지만 토론토가 그의 챔피언으로 등극하면서 한 골 차이로 몰아붙였던 필라델피아 역시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뒤따랐는데요. 그러나 필라델피아의 다음 플랜에 버틀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프 시즌 해리스에게 대형 계약을 안겨주고 알 호포드를 영입하는 등 지미의 재계약은 뒷전으로 밀려났는데요. 그 틈을 타 마이애미 히트가 접근했고, 열정적인 팀 분위기에 매력을 느낀 지미는 1년 만에 팀을 옮기게 됩니다. 대학 선배이자 팀메이트였던 드웨인 웨이드가 친정팀에서 은퇴하는 시점, 바통을 넘겨받은 버틀러는 당장 오늘 이기길 원하는 팀에게 승리를 선물하는 고투가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경기 운영부터 수비까지 공수양면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유망주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까지 동시에 겹치면서 버틀러의 합류는 곧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공식이 또 통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형 유망주 팀의 돌풍은 2020 플레이오프에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1라운드에서 4번 시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수입해버리면서 단숨에 2라운드로 선착하더니 1번 시드 미러키를 상대로도 예상 밖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차전부터 미드레인지 점퍼와 플로터, 돌파까지 다양한 패턴으로 장신 숲을 파고들었고, 65%의 야투 효율로 40점을 꽂아 넣으며 미러키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경기 지미가 집중 수비의 표적이 되었을 땐 마이애미의 양궁 부대가 3점으로 든든하게 지원 사격에 앞장섰고 3차전에는 다시 해결사로 나서면서 순식간에 3연승을 달렸습니다. 1번 시드마저 조기 퇴근하게 만든 히트는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도 거침없었습니다. 버틀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데바요, 드라기치, 히로까지 경기마다 1옵션처럼 폭발해주는 선수가 등장해주면서 보스턴과의 시리즈도 6차전 만에 마무리했고 지미는 커리어 첫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파이널 상대는 히트에서 2번의 우승을 이룬 르브론 제임스의 LA 레이커스. 이번에도 언더독인 히트는 선수 개개인의 활약이 절실한 매치였으나 시리즈 초반부터 대형 악재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1차전에선 앞선을 담당하는 드라기치가 족저근막염 파열로 시리즈 아웃되었고 든든하게 골밑을 지키던 아데바요는 목 부상으로 2, 3차전을 결장하는 등 핵심 멤버 2명을 잃어 1, 2차전은 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위기에 강한 지미는 서부 최강팀을 상대로도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3차전 1쿼터 초반부터 적극적인 리머텍을 통한 득점과 어시스트를 만들어냈고 스틸에 이은 트랜지션 득점까지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는데 미드레인지 구역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3점슛 하나 없이 70%의 야투율로 무려 40득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일당백 활약을 해준 지미 덕에 히트는 11점 차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 4차전을 내주면서 엘리미네이션 위기에 몰렸으나 이때 또 한 번 지미 조던 모드로 팀을 구해냈습니다. 5차전에서 그가 숨 돌릴 수 있었던 시간은 단 48초. 2쿼터부터 4쿼터까진 쉴 틈 없이 뛰면서 35득점, 12개의 리바운드, 11개의 어시스트, 5개의 스틸까지 공수겸장 그 이상의 투혼을 발휘해 끝까지 리드를 지켰는데요. 특히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 레이커스에게 1점 차로 뒤지고 있을 때 자유투를 얻어낸 뒤 잠시 펜스에 기대 숨을 돌리는 장면은 그가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침착하게 모든 자유투를 성공시키면서 다시 리드를 되찾아왔고 마지막 포지션 레이커스의 공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인생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6차전에서는 르브론과 AD의 집중 수비 속에서 좀처럼 슛 기회를 잡지 못했고 전반에 크게 벌어진 리드를 추격하기엔 더 이상 남아있는 체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레이커스의 우승으로 파이널이 마무리되었지만 한 시즌 동안 보여준 마이애미의 놀라운 여정은 버틀러에게 붙었던 좋지 않던 의심들이 틀렸음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6차전 패배 이후 인터뷰에서는 경이로웠던 파이널 기록에도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개인 기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멋진 포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20-21 시즌은 지미와 히로의 부상과 주축 멤버들의 코로나 프로토콜로 정상 전력을 유지하지 못했고 초반 연패로 순위가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럼에도 지미가 돌아온 후에는 꾸준하게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동부 컨퍼런스 6위에 안착하는 저력을 보여줬으나 플레이오프에서는 도통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팀 전체가 극심한 슛난조에 시달렸고 지미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1라운드 스윕으로 빠르게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작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문제점을 느낀 마이애미는 핸들러 역할을 보조해줄 수 있는 카일 라우리를 포함해 PJ 터커, 마키프 모리스 등 트레이드를 통해 전력을 보강했는데요. 그 결과 여러 슈퍼스타들이 몰린 동부에서도 마이애미는 팀으로서 강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버틀러, 아데바요, 히로가 경기당 평균 60점씩 합작해주면서 재작년처럼 안정적인 공격력을 회복했고 고른 득점을 기반으로 상위팀들과의 맞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지미가 부상으로 결장했을 때도 5할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동부 정상을 사수했는데요. 이젠 매년 연례 행사처럼 진출하는 플레이오프, 지미에게 2년 연속 부진은 없었습니다. 1라운드 트레이 영의 애틀랜타를 상대로 2차전 개인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인 45득점을 퍼부으면서 턴오버와 파울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 무결점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시리즈 평균 득점도 정규 시즌 때보다 10점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올리면서 가볍게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비교적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간 필라델피아와의 2라운드에서도 매경기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면서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제 몫을 해줬습니다. 5차전 7명의 멤버가 야투율 50% 이상으로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무자비한 폭격으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고, 원정에서 치른 6차전 32점을 올리며 친정팀을 올렸습니다. 복수에 성공하고 라커룸에 들어갈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3년 전 프런트의 선택이 틀렸음을 멋있게 증명한 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2년 전 리매치가 성사되었는데요. 동부 최강자 간의 시리즈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며 7차전까지 이어졌습니다. 41득점, 9리바운드, 5어시스트, 4스틸, 3블락이라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1차전을 접수했지만 4차전까지 한 경기씩 승리를 나눠 가지며 시리즈 균형이 유지되던 와중 히로가 부상으로 잔여 시리즈에서 아웃되고 다음 경기 극심한 야투 부진으로 2연패를 당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도 버틀러는 의지할 곳이 없다면 자신이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6차전 무릎 부상의 여파에도 전반에만 21점을 기록했고 후반에도 엔드원 플레이를 비롯해 클러치 상황 승리를 확정짓는 페이더웨이 점퍼까지 이날 버틀러에겐 적수가 없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기록했던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득점을 47점으로 갱신했고, 원정 엘리미네이션 경기에서 팀을 구해내는 위대한 퍼포먼스는 버블 때를 회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치른 최종전, 지민은 48분을 풀로 뛰면서 6차전에 경이로웠던 경기력을 쭉 이어갔습니다. 1쿼터에 15점 차로 끌려가면서 스타트가 좋지 않았지만 2쿼터의 지민은 야투율 100%로 18점을 몰아치면서 리드폭을 좁혔고 보스턴은 달아나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이애미의 3점이 좀처럼 터지지 않으면서 경기 종료 3분 전 보스턴이 13점 차로 앞선 상황, 스마트의 연속 3점 미스와 올라디포의 연속 득점을 시작으로 11대 0런을 달리면서 2점 차까지 추격에 성공했는데요. 결정적인 리바운드를 잡은 지민은 18초를 남기고 3점을 던졌으나 아쉽게 불발되면서 간발의 차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리즈 패배와 마지막 슛 실패는 차치하고도 남을 정도로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인 그는 컨퍼런스 파이널 MVP로 한 표를 받았고, 경기 종료 직후 테이텀에게 이제 너의 시간이야 라고 덕담을 건네주는 모습은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패자의 품격을 보여주고 물러난 버틀러는 이번 시즌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기적을 쓰고 있는데요. FA 기간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한 히트는 이번 시즌에도 버틀러의 클러치 능력에 의존하면서 동부 7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고,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따기 위해 플레이인 토너먼트도 치러야 했습니다. 게다가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단판전에서 패배해 시카고 불스와 최종전까지 치른 끝에 겨우 막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1라운드 상대는 1번 시드 미러키 벅스, 여기까지만 보면 무기력하게 탈락할 것처럼 예상되는 경기력이었으나 8번 시드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듯이 지민은 한 단계 더 스텝업한 스코어러로 돌변했습니다. 1차전 35득점, 11리바운드로 가볍게 시동을 걸면서 원정 승리를 따오더니 매경기 최고 득점, 최고 효율을 기록하면서 미러키의 수비를 농락했습니다. 특히 4차전은 한때 13점 차까지 점수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버틀러는 4쿼터에만 21점, 이날 총 56점을 기록하면서 5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프랜차이즈 득점 기록을 경신한 뒤 다음 5차전에서도 이게 가능한가 싶은 클러치샷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기어이 연장전으로 끌고 갔고, 최종 42점, 2점 차로 경기를 뒤집으며 우승 후보를 조기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뉴욕 닉스와의 2라운드에서는 1차전 발목이 꺾여 2차전을 결정하는 위기가 닥쳤으나 3차전의 복귀에 승리를 이끌었고, 6차전에서 시리즈를 승리로 맺어지으며 2년 연속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는데요. 신기하게도 2020 버블에서 겨룬 4팀만이 남은 컨퍼런스 파이널이자 어느덧 세 번째로 맞붙게 되는 보스턴 셀틱스, 1차전부터 적진에서 믿기지 않는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한때 12점 차까지 리드가 벌어졌지만 버틀러는 6스틸에 더불어 35득점을 쏟아부으면서 3쿼터 압도적인 스코어링 런을 달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셀틱스도 4쿼터에 끝까지 추격해봤지만 클러치 상황 수비에서는 스틸을, 공격에서는 3점슛과 침착한 자유투로 찬물을 끼얹으며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왔는데
있었는데요. 이제 16승에서 반환점을 돈 지금 언제나 목표는 우승이었던 버틀러가 과연 올해 8번 시대의 기적을 어디까지 이어갈지 플레이오프 지미의 남은 경기가 더욱 기대됩니다.